정태 오빠, 오랜만이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방금 친구와 술 마시다 헤어졌는데 여기가 마침 오빠가 사는 동네네. 그래서 오빠 생각이나 연락했어. 우리 오빠 보고 싶은데 혹시 지금 나와줄 수 있어? 괜찮으면 술이나 같이 한잔하자. 그래, 형수 잘 지냈어? 형수는 무슨 형수야? 나 동수 오빠랑 이혼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 그냥 민정이라고 편하게 이름 불러. 그래, 민정아, 오랜만이네. 거기가 어딘데? 지금 바로 나갈게.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장 그녀가 있는 것으로 향하고 말았다. 친구와 술 먹다 헤어졌으면 얌전히 집에나 들어갈 것이지. 이제껏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내가 보고 싶어졌다고.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녀에게 갔다. 혹시 나한테 끼불리려고 그러나? 야심한 시간에 술까지 마신 상태로 연락이 와서는 보고 싶었다고 단둘이 술 한잔 하자는데 좀 전에 왜 우리 오빠라고 불렀을까? 온갖 설레발을 치면서 걸어가는데 왠지 모르게 설레이는 기분이었다. 알고 보니 같이 술 마시던 친구는 유부녀인데 신랑이 직접 데리러 와서 픽업해 갔고 민정이는 데려다 준다는데도 굳이 알아서 혼자 가겠다고 하고선 집에도 가지 않고 철양맞게 혼술하고 있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외모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내 주위에 여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 취기가 약간 올라 흐트러진 모습의 그녀가 그날따라 유달리 더 이뻐 보인다.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 이야기와 그 형님에 대해선 서로 말하지도 묻지도 않았다. 내가 오기 전부터 취기가 있던 그녀는 나와 몇 잔 하지도 않았는데 만취해버린 듯 했다. 그녀가 나보고 뜬금없이 자기 옆에 앉으래. 정태 오빠, 여기 앉아봐봐. 나 술이 너무 취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오빠한테 좀 기대고 싶어. 그런다. 그래서 그 여자애랑 나란히 앉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사심은 있었지만 드러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왠지 형님에게 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때는 내가 형수라고 부르던 여자였으니깐. 근데 살짝 기대올 줄 알았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완전 대자로 퍼져버렸네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인사불성인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올해 38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다. 친한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고 마지막 남은 유일한 총각이다. 이 나이 먹도록 왜 아직 장가를 가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주위 친구들을 보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 다들 어린 나이에 결혼해 어떤 놈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내미까지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난 아내와 맞벌이까지 하며 사는데도 쪼달리는 살림살이를 보며 매번 돈 때문에 아내와 싸우기 일쑤였고 심지어 나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가서 아직 갚지도 못하고 연락마저 끊고 사는 녀석도 있다. 마누라와 내 자식을 고생을 시키고 편안하게 먹여 살릴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다. 나는 결혼 포기자다. 30살이 넘어 만난 여자들과 연애하면서 느낀 게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이 변변찮아서 10년 된 중고차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 내 모습이 여자친구 앞에서 자꾸 초라해지고 그때서야 한 번 더 느꼈다. 돈 없으면 장가도 못 가겠다 싶은 마음에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6개월가량 남 밑에서 장사를 배워 창업을 했는데 1년도 못 채우고 쫄딱 망하고 말았다. 모아둔 돈 반절 이상을 까먹고 나이가 30살 중반쯤 되어가니깐 정상적인 회사에 다시 취업하기도 힘들고 아는 지인을 통해 품목이 다른 장사 쪽에 1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배워 재창업을 하게 되는데 3년 넘게 버티며 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한 달에 평균 순수입이 500만 원 정도, 현금은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혹시나 몰라서 25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청약통장과 매달 12만 원 정도 넣고 있는 종신보험에 5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 그리고 4명이로 된 24평 빌라까지가 나의 전 재산이다. 내 기준에 혼자 살면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면 충분히 즐기면서 살 수 있었기에 나름대로 여유 있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절친 친구 2명과 함께 일요일 아침마다 동네 조기 축구회 모임을 하고 있다. 우린 젊은 축에 속하기도 했고
다들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라 주전 멤버로 하루에 1에서 2게임을 뛰며 운동하고 땀을 비오듯 흘리고 난 뒤 찬물에 샤워를 하고 근처 식당, 뼈다귀 해장국집에서 회원들과 간단하게 식사와 술 한잔하는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대부분 40에서 50대 형님들이었는데 그중 어린 축에 속한 43살 동수 형님이라고 계시는데 자재 납품업을 하는 친구놈의 거래처 사장으로 소개받아 지금은 조기 축구를 같이 하면서 친해져 서로가 호영호재할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성격이 활발하고 호탕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편인데 특히 동생들인 우리와 친하게 지냈다. 근데 동수 형님은 여자를 어찌나 밝히는지 솔직히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사업을 크게 하는 편이라 돈 잘 벌고 비싼 외제차 타고 어딜 가도 대표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그런지 특히 이혼까지 하고 혼자 살고 있어 주변에 여자들이 참 많았다. 근데 만나고 다니는 여자들이 하나같이 어리고 늘씬한 여자들만 데리고 다닌다. 한 번은 동수 형님이 10살 어린 여친을 사귀게 되었고 그 여자애랑은 1년 넘게 진지하게 만나면서 재혼한다는 말까지 오고 가는 사이였다.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와 만나고 다니는데 얼마나 이뻐해줬겠어. 어딜 다닐 때마다 데리고 다니게 되었고 우리 모임 때도 매번 데려와서 나랑도 친하게 지냈었죠. 원래 남자들 모임에 여자를 데려오면 분위기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여자는 완전 예외였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활달하고 부침성도 좋은데다 얼굴도 이쁘고 널씬한 몸매까지 그리고 우리 팀의 치어리더를 한답시고 늘 옷도 화려하게 입고 와서 눈까지 즐거우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형님, 동생 누구 할 것 없이 다들 좋아했어요. 그녀는 나보다도 5살이 어린 33살이어서 오빠 동생 먹기로 하고 유일하게 총각인 나와 제일 친하게 지냈어요. 그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이쁘고 형님이 부러워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다. 모임에 나올 때면 남자친구인 동수 형님보다 나와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둘은 통하는 것도 많았고 대화도 잘 되어 간혹 형님이 너희들 무슨 사이냐고 종종 질투를 할 때도 있었다. 몇 개월 후 결국 그녀는 처녀인데도 재혼인 형님에게 시집을 갔다. 그러나 결혼 6개월 차 때부터 그녀는 모임에 전혀 나오질 않았고 나와 카톡을 주고 받던 것도 끊기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 듣기론 나이차와 성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혼 10개월 만에 결국 이혼하고 말았단다.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 금요일 밤 집에서 혼자 영화를 다운받아 보고 있는데 동수 형님과 이혼한 그녀, 내가 한때 형수라 부르던 그녀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온 것이다. 그날 밤 38살 노총각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아주 혼자 지랄 연병을 떨고 잠 한숨 못 자고 새벽까지 힘들어했죠. 아침에 콩나물국에 북어 푸짐하게 썰어 넣고 고춧가루 팍팍 넣고 얼큰하게 국을 끓여 그녀를 해장시켜 줬더니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자기가 왜 우리 집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젯밤은 블랙아웃 되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 갑자기 나한테 연락해서 신세만 진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도 시원한 콩나물국에 입맛이 돈다면서 공기밥 2공기를 말아 먹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오빠, 이 김치 어머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진짜 맛있네. 그러면서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도저히 10kg에 15,000원 하는 중국산 김치다 참아 말을 못했네요. 그리고 피곤하다며 그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잤어요. 그날은 원래 축구하는 날인데 형님 얼굴 보기도 그렇고 형수 지금 우리 집에서 자고 있다는 말도 못할 것 같고 괜히 거짓말하고 형님한테 미안해질 것 같아 오후 내내 밖에 나가지 않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네요. 오후 3시쯤 일어난 그녀는 그제서야 집을 휙 한 번 둘러보더니 오빠 생각보다 깔끔하고 잘해놓고 산다. 오빠 집이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며칠 더 있어도 되냐고 묻길래 황당하기도 하고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옆에 바짝 다가 앉아 끼를 부려대며 쳐다보는데 나도 모르게 그래라 이러고 대답을 하고 말았다. 그때까지 나는 얘가 술이 덜 깼나 왜 이러지
솔직히 예전부터 남자한테 끼를 잘 부리는 거는 대충 알고 있었기에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냥 친한 오빠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싶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그날 저녁에 치킨에 맥주 한 잔 먹고 너 우리 집에 있으려면 밥값은 내야 한다며 농담식으로 청소, 빨래, 저녁밥까지 해놓으라고 했더니 그녀는 군말 없이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날 밤도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작은 방에 이불자리를 펴고 자려고 하는데 그녀는 오후 늦게까지 잤더니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며 오빠 잠깐 이리 와봐. 자기한테 와서 놀아달라고 나를 애타게 부른다. 그러면서 그녀가 한다는 말이 그 나이 먹도록 장가 못 간 이유가 있었네. 오빠는 눈치도 없어도 더럽게 없어 그러대요. 그날 이후 그녀는 쭉 우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동수 형님과 이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 이래도 되냐고 하니깐 자기도 마땅히 지낼 곳도 없고 내가 너무 편하고 좋다면서 앞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자는 말에 그녀와 아무도 모르는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솔직히 그녀가 내 눈을 빤히 바라보며 아이 컨택 몇 번 하다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빠야.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면 어떤 말을 해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또 그녀를 놓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 뒤로 동수 형님 얼굴 보기 그래서 조기 축구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있죠. 그렇게 그녀를 만나온 지 벌써 6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에 더 늦기 전에 주변 사람들과 동수 형님에게 그녀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좋을까요?